매도가 사실 매도가 수익이나 손실을 확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고 또 잔고에 많이 찍혀도 그걸 팔지 못하면은 숫자잖아요. 네. 자, 일단 개론편에서 제대로 매도하는 법이라고 제가 여쭙는다면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대로 매도하는 법은 일단 좀 중요한 저항선들을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저항선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가격들이 있는데 저는 보통 이런 가격들을 찾아서 좀 분할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예시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전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신고가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고가 가격 한번 보여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과거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신고가가 되는 가격은 사람들이 좀 내가 예전 최고가가 되면 팔려고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을 좀 중요한 저항선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또 물론 어떤 종목은 신고가를 찍고 그걸 돌파해서 더 상승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신고가 가격은 좀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분할 매도를 할 때 분할 매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일봉 차트를 보시면 2025년 6월 24일에 좀 고가 71,400원을 찍고 좀 며칠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또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데 이때 72,200원 딱 고점을 찍고 이렇게 좀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매도를 할 때 이렇게 신고가 가격을 일단 목표로 매매를 할 때가 많아서 이렇게 신고가 가격에 매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항으로 이렇게 신고가 가격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주로 이제 뭐 네. 신고가나 추세 종목을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전 고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전 고점 다다랐을 때는 일단 분할 매도라는. 근데 그 제가 분할 매도도 혹시 기준이 있나요? 뭐 횟수가 있는 건지 비중이 네,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좀 서서히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저항선 몇 개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또 신고가 가격이 있고 그리고 또 호가 단위가 변하는 가격 그리고 라운드 피겨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 단위가 변하는 가격은 여러분들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예를 들어 5만 원 아래에 있는 종목은 50원 단위로 움직이고 5만 원 위에 있는 종목은 100원 단위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호가 단위가 변하는 몇 가지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2,000원, 5,000원, 2만 원, 5만 원, 20만 원 이런 가격들이 있는데 좀 이런 가격들은 좀 지지 저항으로 잘 작용을 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 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50만 원이라는 좀 호가 단위가 변하는 가격에서 좀 저항을 받아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이 가격을 목표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이런 가격 근처까지 가면은 좀 저항을 받고 떨어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호가 단위가 변하는 가격 말고도 또 라운드 피겨 가격 말씀드렸는데 좀 라운드 피겨 가격은 딱 떨어지는 가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뭐 만 원, 3만 원, 4만 원, 10만 원 뭐 이런 가격 같이 딱 떨어지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장한 대한조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그 99,400원을 찍고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지지 저항이라고 해서 정확히 딱 그 가격을 딱 찍고 떨어지는 건 아닌데 대부분 그 가격 한 근처에서 좀 지지 저항이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종목도 한 10만 원 근처에서 좀 저항을 받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매매를 할 때 딱 저항선에 도달했을 때 전부 다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 99,800원에 매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99,400원까지 찍고 떨어지면 이거 나는 수익 실현을 하나도 못 하고 그냥 뭐 다시 이제 내가 산 가격까지 떨어져서 이제 또 손실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분할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하나 오션 좀 매매 타점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매매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때 그 하나 오션을 일단 11만 5천 원을 좀 목표 가격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 한 10만 7천 원 정도부터 좀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할 때 매도를 했는데 모두 다 이게 11만 5천 원까지
찍을 때 다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 조금씩 좀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해주면 내가 판 다음에 약간 조정을 받은 경우에 이게 또 이 상황이 좀 판 다음에도 괜찮아 보인다면 좀 팔았던 거 다시 좀 물림에 사가지고 또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해둔다면 심리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심리가 정말 중요한데 뭐 이렇게 좀 유리한 심리로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면은 훨씬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고점을 딱 맞춰야지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기보단 일단 목표 가격을 어느 정도 정해두고 그 가격까지 좀 상승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분할로 매도하는 게 좀 매도의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수익 난 이야기만 했잖아요. 네. 백전백승 높지 그쵸. 않겠습니까? 네, 손실 볼 때도 많이 네. 했습니다. 손절 타이밍은 또 어떻게 정하시는지. 그 손절 타이밍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종목 선정 기준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일단 주도 섹터가 다른 섹터로 변경됐을 때 좀 손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조선 섹터가 오늘 만약에 주도 섹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뭐 장중에 AI 섹터가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 이제 그 국내 시장은 수급이 그렇게 많은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섹터가 동시에 다 같이 상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서 매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도 섹터가 조선으로 보이다가 이게 갑자기 AI 종목들이 많이 오른다 하면은 조선 테마 종목에서는 수급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도 섹터가 바뀔 때 좀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손절을 한 게 있어서 좀 예시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HJ중공업이라는 좀 조선 sek터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한 뭐 10시 이후로 조선 섹터가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았고, 그리고 HJ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조선 섹터에서 좀 상승률도 가장 높은 종목이라서 이렇게 좀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HJ중공업도 이렇게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 조선 섹터 종목들 좀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카카오나 좀 네이버 같이 이런 AI 관련 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좀 서서히 올라오는 이렇게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가 일단은 좀 조선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HJ중공업을 좀 매수했다가 한 뭐 30분 정도 지나고 이렇게 손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HJ중공업 이렇게 오늘 한 4%대 정도 이렇게 손절을 했는데, 이렇게 좀 주도 섹터가 다른 섹터로 변경됐다고 생각했을 때 손절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대장주 교체가 되는 경우에도 제가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하나 오션을 매매를 하다가 또 하나 시스템을 매매를 하고 또 하나 오션을 다시 매매하는 것을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게 조선 테마의 대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다가 이게 알고 보니까 대장주가 하나 오션이 더 상승률도 높고 또 외국인이나 이런 수급도 훨씬 좋았기 때문에 이게 대장주가 하나 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다 손절을 하고 이제 또 대장주인 하나 오션을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크게는 주도 섹터가 바뀔 때, 그리고 해당 섹터 내에서 대장주가 변경될 때 이렇게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뭐 주도 섹터나 대장주는 그 유지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단타에서 좀 중요한 거는 큰 손실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손실 내로 끊으면 그래도 뭐 이 매매는 손실로 끝났지만 다음에 또 괜찮은 기회가 왔을 때 매매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또 큰 손실을 봐버리면 이게 심리도 무너져서 좀 연속으로 손실이 나올 수도 있고 좀 계좌가 완전히 망가져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대략 한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3%, 한 4%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는 좀 거의 손절을 고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HJ중공업이라는 종목도 한 뭐 수수료 세금까지 포함해서 한 4.6% 이 정도로 손절을 했는데, 이게 또 뭐 종목 규모에 따라서 손절하는 퍼센트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손실이 3%, 4% 정도 넘어가면 그냥 기계적 손절로 이렇게 자르고 또 새로운 기회를 또 기다리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뭐 3에서 4% 자기가 어차피 감당 가능한 퍼센테이지 내에서 이제 관리를 하신다는 건데, 네.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건데
물론 이제 거래 대응가 이런 종목 주도주를 보고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럼 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수 금액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매수 금액은 어떤 유닛? 네. 대략 그 종목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거래 대금도 보고 또 시가총액도 보면서 제가 좀 최대의 매수 금액을 판단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뭐 그것도 있지만 이게 확신도에 따라서 더 확신이 높을 때는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매수 금액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걸 좀 제가 바로 직접 여쭤본 이유가 네. 우리가 아까 말씀 3에서 4%는 퍼센테이지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1,000만 원 단위로 매매할 때 3, 4%에 대한 심리적인 네. 그 절대 금액에 대한 게 있다 보니까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종목 규모에 따라서도 좀 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가총액이나 거래 대금이 좀 높은 종목은 좀 큰 비중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절 좀 퍼센트 같은 경우도 좀 더 짧은 편이고, 그런데 뭐 중소형주 같은 좀 시가총액이나 거래 대금이 부족한 종목은 금액을 좀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종목은 변동성도 좀 더 심하기 때문에 약간은 손절 기준이 좀 더 큰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HJ 중업 같은 종목은 제가 이때 최대 매수한 금액이 2억 정도 이렇게 네. 되는데, 이거는 한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2억 정도만 매수를 했었고, 아까 하나오션 같은 종목은 한 20억 이상 이렇게 매수를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종목에 따라서 좀 이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뭐 다 모든 지금 작가님 한마디 한마디이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긴 하긴 한데, 결정적으로 많은 투자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 절대 금액에 대한 그 센티멘탈이 흔들리면서 네. 정해놓은 퍼센테이지 이탈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많은 또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면서 정말 단타가 길인가 고민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많은 시행착오도 겪으셨고, 네. 혹시 이제 또 지금도 하지만은 원래 잘했지만 좀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좀 잘했으면 싶은 분도 있는데, 좀 나쁜 이야기부터 하면 네. 이것만은 피해라 하고 싶은 주식 투자를 망하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망하게 하는 습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돈으로 매매를 하는 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실패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내가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주식은 좀 시장에서 좀 선택되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장투라고 하더라도 이게 종목이 아무리 좀 저평가돼 있어서 이게 내가 갈 거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진짜 10년 동안 계속 저평가돼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주식을 할 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좋은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좀 선택을 받고 시장에서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나 항상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최근에 좀 상법 개정 이슈로 좀 지주사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좀 지주사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전 생각해 보면 뭐 진짜 한 10년 동안 거의 재미없는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제는 좀 정책이랑 이렇게 맞물려서 좀 관심을 받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좀 시장의 선택을 받는 이런 섹터나 종목을 매매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나 혼자 생각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매매했을 때는 항상 좀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미인주를 투자라는 그런 네. 말로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주식에는 주도 섹터, 또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뭐 장기 투자도 오래 해봤지만 보통 그냥 이게 진짜 내가 뭐 저평가돼서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해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돈이 진짜 많지 않은 이상 이거 뭐 몇 년, 뭐 한 몇십 년 이렇게 가져가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좀 뭐 장투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근 뭐 당분간 어디 섹터에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좀 어느 종목에 관심을 받을지 이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뭐 아무리